매일 아침 꽉 막힌 출근길, 지옥철에 몸을 싣습니다. 월급날은 스쳐 지나가고 카드값과 공과금이 빠져나가면 통장에는 달랑 숫자 몇 개만 남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남들은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밤잠을 설치며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불안함이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돈의 멘토가 있습니다. 바로 수지 오먼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차트 분석이나 부동산 임장에 있지 않다고요. 그 길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자유인가요? 힘인가요? 아니면 생존인가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내 시간, 내 가족, 내 건강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지 오먼의 제1원칙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라. 반대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너무 뻔한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이 부의 방정식을 푸는 가장 강력한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지능이 부족해서도 월급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사는 세 가지 괴물 때문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분노입니다. 이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지 볼까요? 먼저 두려움입니다. 노후가 불안해서 혹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공포에 질려 칼아버리거나 반대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에 영끌을 해서 상투를 잡습니다. 다음은 수치심입니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드는데 동기들은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겉모습을 치장합니다. 할부 인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분노입니다. 부모님은 왜 나에게 물려준 게 없을까? 회사는 왜 월급을 이것밖에 안 줄까? 세상에 대한 분노는 내 재정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남 탓을 하는 동안 내 통장은 계속 비어만 갑니다.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은 지금 내 통장 잔고와 빚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더 이상 카드 영수증을 구겨버리지 마세요.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빚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나쁜 건 아닙니다. 수지 오먼은 빚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빚과 가치를 갉아먹는 빚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이자 할부의 유혹입니다. 이번 달에 내가 다음 달에 나에게 짐을 떠넘기는 행위죠. 소비재를 사기 위해 낸 빚은 당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빚을 갚을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가장 높은 빚부터 갚으세요. 대출 이자가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빚 갚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플러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빚을 갚는 와중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금입니다. 살다 보면 차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가 오죠.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또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두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이것은 수익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안심 비용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두려움 없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플러스의 영역, 투자로 넘어갑니다. 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으세요. 일찍 시작한 소액이 늦게 시작한 거액을 이깁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대부터 투자한 사람과 40대부터 100만 원씩 투자한 사람,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놀랍게도 전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최고의 자본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 마세요. 수지 오먼은 말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폭락장은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한국 실정에 맞춰볼까요?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부터 꽉 채우세요. 세금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확정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한국인에게 집은 종교와도 같죠. 하지만 무리한 대출로 산 집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은행이 사는 곳에 내가 월세 사는 꼴입니다.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포기하시나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돈 문제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배우자 몰래 쓴 카드값, 몰래 한 투자는 결국 신뢰를 깨트립니다. 금융불륜이라는 날이 있죠. 돈 이야기는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꺼림칙하지만 남겨진 가족을 위해 유언과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배려입니다. 물건을 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I need인가요? I want인가요? 필요해서 사는 것과 원해서 사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 작은 습관이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며 궁상맞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곳에는 돈을 쓰세요. 대신 남들 시선을 의식한 소비, 무의식적인 지출 구멍만 막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산 규모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수지 오머는 기부가 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움켜쥐면 들어올 틈이 없고 손을 펴서 나누면 더 큰 것이 채워집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까요? 첫째, 내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적어보세요. 빚, 자산, 수입, 지출을 일원 단위까지 확인하세요. 둘째, 자동이체를 점검하세요. 안 보는 OTT 구독료, 불필요한 보험료, 습관적인 할부 결제부터 끊어내세요. 셋째, 저축을 자동화하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비상금과 연금 계좌로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아껴서 언제 부자 되냐?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더라 하며 당신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귀를 닫으세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킨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수십억 자산가가 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킬 인내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취미생활, 그리고 나의 꿈의 말이죠.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온전히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부자가 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돈의 주인이다. 나는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 부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원칙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부자로 가는 지도, The Road to Wealth.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 위로 발걸음을 내디딜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